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여름이 왔다. 주식시장이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법원,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한 무역법원 판결 저지, 무역협상의 향후 방향은?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한 흥미로운 경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여름철 주식시장의 흐름과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지나고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직장인들이 휴가를 계획하는 이 시기, 보통 주식시장은 잠잠한 시즌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2025년의 시장 분위기는 예년과는 사뭇 다릅니다. 올해 초부터 주식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쳤습니다. 특히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협상 방침을 발표한 직후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은 단 일주일 만에 12% 넘게 폭락했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025년 전체 수익률은 약 1% 하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은 정말 주식시장에 불리한 시기일까요? 전통적인 월가의 격언 중에는 5월에 팔고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 동안 주식시장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메리칸 센츄리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에 따르면 이 말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이 회사는 과거 5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의 시장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무려 38년 동안 평균 3.9%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여름철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아만다 레흐나는 5월에 팔아라는 말은 신화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최근 시장 반등은 사실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S&P 500 지수는 주가 수익 비율, 즉 PR이 21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주식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경제 자체도 많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일련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는 1970년대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팩트셋에 따르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S&P 500 기업 중 78%가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진행하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이전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변수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관세와 세금입니다. 올해 시장의 주요 움직임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입니다. 그가 강경한 태도를 보일 때 시장은 급락하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때는 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90일간의 한시적 관세 인하에 합의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치는 8월 12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그 전에 양국이 영구적인 협상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세금 정책입니다. 공화당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은 2017년에 통과된 감세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해 시장을 다시 한번 부양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배경이 훨씬 복잡합니다. 코로나19 경기 부양책과 각종 지출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미 수조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를 우려해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감면이 시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고 7월 4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연준, 즉 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단기 금리를 높게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두 차례의 연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17일과 18일, 그리고 7월 29일과 30일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지만 만약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악화될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투자자들이 진짜 경기 침체라는 더 큰 공포를 느끼지 않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여름은 전통적인 휴가 시즌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변수와 긴장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쉬지 않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정책 결정, 세계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연준의 금리 결정 등 모든 것이 여름철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이 왔다고 시장이 휴가를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은
이 변동성 속에서 냉정한 판단과 정보에 기반한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 법원의 판결과 그 파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고 논리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9일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이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 조치에 대해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 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이날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했던 이른바 상호관세, 즉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이 자국에 불리한 조건을 취할 경우 미국이 동일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정책의 핵심 부분이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월 29일 수요일 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문제와 연계해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 그리고 4월에 발표되었던 포괄적 관세 조치들에 대해 10일 내 징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세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즉시 반응이 나온 것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었는데요. 이들은 일단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관세 효력을 유지하라는 임시 집행정지를 허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세는 지금 당장은 계속 유지되지만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에 따라 완전히 무효화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EPA를 근거로 행정부가 신속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별다른 사전조사나 공청회 없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 남용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매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이 판결을 사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대표가 현재도 여러 나라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법적 전문가들과 무역 분석가들은 행정부가 IEPA 대신 다른 권한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경우 최대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다른 대안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만들어진 338조입니다. 이 조항은 외국의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법들 역시 조사, 보고서, 의견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협상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단순히 정치적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법원이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계속 제한한다면 이번 임기 중 중국에 새롭게 부과된 관세는 무효화될 수 있고 상호 관세라는 정책 자체도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개 국가들과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렛대, 즉 10% 관세라는 카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협상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역 전문가 마이클 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무역 상대국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양보를 할 요인이 줄어든다. 다시 말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무역 협상의 진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미국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용 장난감을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최고 경영자 릭 울덴버그는 이번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기쁘다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관세가 부과될지 안 될지 세율은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결정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지 수입업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을 예측할 수 없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기업이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투자자와 기업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향후 연방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도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사용할 무역 권한이 무엇일지도 관건입니다. 무역법 122조나 338조 혹은 또 다른 법적 수단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의 형태나 범위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들, 즉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가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1단계 협정 위반을 근거로 301조에 따른 조사를 체계한 상태입니다. 이 법은 비교적 절차가 까다롭지만 한번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관세는 계속될까? 그리고 그 세율은 얼마가 될까? 지금으로선 아무도 확실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법원 판결이 미국의 무역 정책, 나아가 글로벌 경제 흐름에까지 크고 복잡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